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박근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이게 계절이니까 이 미국의 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사법 한번 알아보죠. 이 미국 사회가 이 인사법 때문에 팽팽하게 갈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이 비영리단체 공공종교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입니다. 소매업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손님들에게 성탄과 새해 인사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통적인 메리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휴일을 뜻하는 해피 할리데이가 거의 비슷하게 갈렸습니다. 해피 할리데이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뜻하는 시즌스 그리팅을 써야 한다는 응답 측은 47%,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수하는 응답은 46%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종교연구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18살 이상 미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정패에 따라 답변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67%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야 한다고 답한 데 반해 민주당 지지자의 66%가 행복한 휴일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해야 한다고 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당선 감사 투에서 그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했다며 성탄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야 한다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18살부터 29살까지의 젊은 층의 67%가 행복한 휴일을, 65살 이상 노년층의 54%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좋아해 연령별 선호도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예수 탄생일로 기독교의 최대 축하날인 성탄절의 종교색은 갈수록 옅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종교 색채가 강한 날로 기억한다는 미국인은 43%, 다소 종교적인 날로 여긴다는 응답층은 29%, 그렇게 종교적인 날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이 2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들 변해가고 있는 것 같군요. 네네. 다음은 중국 소식인데요. 이 중국에서 행복지수 1위가 하이난성이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중국에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휴양지가 몰리는 최남단의 하이난성이 선정됐습니다. 온난기후와 높은 경제 수준을 자랑하는 장수성과 동부 연해 지역의 중심 도시로 생활 수준이 높은 텐진시도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32개 도시민 10,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복, 생활 방식 관련 설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주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3개는 하이난성과 장수성, 텐진시를 꼽았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후베이성과 칭하이성, 장시성 등 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행복지수 상위 도시의 결정 요소로 여유로운 생활상과 뛰어난 자연 환경이 꼽혔습니다. 특히 하이난성 주민의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주민의 바쁘고 긴장된 생활과 달리 단순하고 여유 있는 생활 방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해의 자연 환경 역시 높은 행복지수의 비결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요즘 수목으로 몸살을 앓는 베이징 등 북방도시와 달리 남방도시에서는 맑고 푸른 하늘과 온화한 기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학력 집단이 고학력 집단보다 쉽게 행복을 느끼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 얻는 사람보다,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더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사회적 스트레스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답했습니다.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건강, 여가, 배우자 그리고 의료 등 5가지가 꼽혔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 네. 금리가 동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0%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0.1%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현행 정책 유지에 표를 던졌습니다. 일본은행은 성명에서 일본 경제가 보통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등은 일본은행이 성명에서 기존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으며 이후에는 계속 금리를 동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YTN 국제부의 박금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간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에 나갈 수 없다 이랬는데요. 결국 입장을 바꿔서 참석을 했고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만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자 황 권한대행 국무총리 결국 오늘 국회에 나왔는데요. 예. 관례가 없어서 못 나간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바꿨습니다. 예. 그간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은 사실은 에너지 낭비한 것이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네네. 황 총리께서 처음부터 저는 초지일관 국회에 나오셔서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 철학도 밝히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렸고요. 네. 지금 탄핵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께서 민심과 소통하고 청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괜한 에너지 낭비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요. 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 방안을 들고 와라. 이런 거였습니다. 자,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 방안. 자, 어떤 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촛불 민심이 명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 탄핵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신 탄핵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여러 정책들에 대한 불신이기도 또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 방안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동안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고 불통의 이미지를 가졌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서 주요 현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는 것이고요. 네. 또 내용적으로는 이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저희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굵직굵직한 게 많잖아요, 의원님.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봐도요. 자,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 정도인데 이거 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중요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해라.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국회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따르겠다. 그것이 사드 배치를 하라고 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안 하라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거는 애초부터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 영순위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교과서 재검토 영순위. 사드 배치 문제는 그러니까 이 비준동의안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예. 국회의 신임이라고 하는 걸 획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치하게 되든 이것을 배치하지 않게 되든 정부 예. 입장에서는 뭐 미국과 좀 협의를 더 할 수 있는 명분도 예. 생기고 예. 배치한다면 더 탄탄해질 수도 있겠고 그런 미국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의회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네. 국회에서 만약에 충분히 의논해서 찬성이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주요한 정책을 의회에서 거부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자, 그런데 요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이 황권한대행의 입장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네, 황권한대행께서 박근혜 정부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법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네.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실질적으로 지휘를 네. 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게 했고 네. 등등 그 위에 또 총리까지 쭉 지내는 과정에서 어쨌든지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가장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황건한 대행에게 저희가 전향적인 그런 자세들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네. 그분이 쉽게 그렇게 하리라고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대 수준이 사실 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분도 예를 들면 최순실 씨의 이런 사태 같은 것은 그분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제 직무정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권한대행을 맡은 이 황교안 총리 예. 파격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예. 인사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예. 또 대통령과 같은 의전도 해달라 이런 이제 입장으로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대통령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오늘 부인을 했다죠 일단?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네. 저희가 황교안 총리께서 권한대행이 됐을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당은 선 총리 후탄핵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참 너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지 지금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황 총리께서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불신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핵심을 맡고 있는 총리께서도 자중하고 자중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 비상시국을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것은 본인으로서 임무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의 답변은 전혀 출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 지금 이 여당이 분당 수순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친박 그룹만 남게 됐을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예. 혹여라도 급부상할 가능성, 워낙 정치적인 이 격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라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황교안 총리를 또 여론조사 대통령 후보군으로 넣어가지고 네네. 조사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네. 또 들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상황에서 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대단히 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이제 바램을 전해주셨고요. 예. 저희가 일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이 예. 황권한대행에 대해서 예. 법무부 장관 시절 우병우와 한 통이었다. 예. 이 최순실 부역자로 속한다. 예. 결국 특검 조사의 대상이다. 이런 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혹시 김 의원님 이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필요하다. 예,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아주 야권하고 좀 복잡한 이제 대목들이 있군요. 예. 이 황권한대행이 16일에 공기업 인사 중에서 마사 회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예. 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공백을 메꾸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명분을 제시했는데요. 예. 적절했다고 보세요?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마사 회장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마사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두 차례 지난번에 현명관 마사 회장이 그랬죠. 네. 그 마사회 맡으면서 정유라 씨 네. 승마협회와 그 삼성에서 지원한 그런 것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네.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사회가는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을 보내서 네. 그런 일들을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논공행상 그런 차원에서 아마 누구를 또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기관장 인사를 아예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라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효불급한 그런 인사들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하필이면 말이네요. 좀 안타까움이 남네요. 예. 자, 인사권 관련해서 그럼 20여 곳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필요한 곳만 선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권 문제에서 바로 따라 나오는 게요. 내년 1월에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나고요. 3월 13일에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 끝나잖아요. 근데 탄핵 심리와 지금 판결까지 또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후임 인선을 황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엇갈리던데 이 대목은 어떤 입장이세요? 의견이 엇갈릴 때는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면 그만인데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이 만약에 이제 권위가 됐을 경우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능한 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4일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반드시 이 탄핵 심판에 관한 결정이 나기를 희망합니다. 8명이라도 재판관이 있을 때 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우택 원내대표 말이죠.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 계속 문전박대 당했다.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전박대 씬을 찍으러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국민의당은 언제쯤 만나주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당분간은 만날 생각은 없고요. 문전박대 당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실 쇼죠. 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친박이 중심이 된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만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새누리당 내부의 입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서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등등의 새누리당 내부의 그런 지도부에 관한 인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야당들의 냉각기는 결국 새누리당 내부가 구심점을 제대로 세워라 이런 요구신 거군요. 네, 그리고 친박계가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저희가 대화를 그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저희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하고 이러이런 거 고치겠다. 그리고 정말 이러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은 후에라야 저희가 한번
만날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시니까요. 지금 예. 또 내일 모레면은 이제 5차 청문회입니다. 네네. 지금 김경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위증 교사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예. 새누리당 의원 3분. 예. 지금 이 위증 교사를 가지고 싸우면 청문회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주장했는데 짧게 한 말씀 입장 좀 주신다면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의원들에 대한 진상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든지 만약에 뭐 법 위반이라면 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국정농단에 관한 전체적인 그 맥락을 주로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주로 집중이 돼버려가지고 논점이 흐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